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제 김포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해를 드리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유인문을 토대로 낭독하면서 기자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게 되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7월 1일 김포시의 개원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못하고 있는 사항을 김포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원구성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새누리당 시의원 전원은 황순호 의원을 협상대표로 구성하고 타결을 위하여 수시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전달하며 노력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조속한 의회 개원을 위하여 부의장을 양보하는 등의 의견을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의회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등 오늘 이 시간까지도 김포시의회의 산적한 업무 처리와 의회 본연의 책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솔한 행동에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새누리당 시의원 전원은 어제 늦은 시간까지 논의 끝에 상생과 협치 구현을 위해 더민주당 의원들이 조속히 본회의장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최종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민선 6기 5대5 의회 구성의 6대4로 상황 변화는 더민주당 측 정화영 전 시의원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시민의 선택을 가벼이 여기고 4.1선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시의원 중도 사태로 보궐선거가 야기되었고, 시민의 혈세로 약 9,420만 원이라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온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5대 시의원 원구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1인에게 전 후반기 연임시키면서까지 새누리당의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사항을 현직 시의원들은 김포 시민 앞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라. 이 상황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현직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들과 언론의 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4석 중 2석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실성 있게 제의한다. 만약 이러한 새누리당 측의 지속적인 양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7일 낮 12시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대기관으로 이번 168회 정례에서 시국을 다투는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은 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등 일정을 진행하겠으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측에 있음을 엄정히 경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자회견은 자체가 무조건 세력의 행포라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되나요? 또 새누리당에서 의장하고 부의장이 됐으면은 상임위는 더불어민주당한테도 의견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자회견문 자체가 무조건 행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 내일 12시까지 공식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대로 숙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새누리당이 임의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예, 지금 168회 정례가 2010년도 결선권 아주 시급한 일이고요. 또 법적으로 이번 정례에 처리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지원구역 심의권도 있고 굉장히 시급한 안건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행을 일삼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같은 그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질문에 그 답변을 하겠는데요. 그 당시 뭐 기억을 다듬어 보면은 저희들은 분명히 부의장직을 정식으로 지휘를 했고 또 6월 30일 날 지속적으로 부의장을 추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부의장 추천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2016년도 민선 6기 전반기가 6월 30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장단을 선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로 인해서 시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거랑 마찬가지 같은데 정황형 의원에 대해서 그냥 1억 의원이 뭐 불필요한 재산이 낭비가 되는데 시민의 현실이죠. 이거에 대해서 청구할 의미가 있나요? 법적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의장님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요, 리더십 부재에서 일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자 해경문까지 자청할 그런 일이 아닌데 기득권 세력의 행보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기득권 세력의 행보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우리 기자님이 물론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단정을 지을 수 있지만은 저희는 그것을 인정을 잠깐만요.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요. 저희들은 이번 그 원구성과 관련해서 원만히 타협을 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부의장이 선출이 됐으면 다시 부의장을 양보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어떤 핵심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민주당 측에 부의장 선출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요. 추천을 해달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안 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황 의원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뭐 법적인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시민들이 할 그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좀 약속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 모 시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중도 사퇴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1억 정도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재발방지나 사과를 해라 이런 말씀인데 유감평을 하든 그 전에 바로 민선 6기 때 새누리당 모 시의원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의원직이 무효 처리가 되셨죠. 그래서 그때도 재선거를 치렀는데 그때도 세금이 쓰였습니다. 시민 세금이.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있나?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답변 드리고 아니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또 한 가지는 유감 표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법 위반을 해가지고 당선 무효가 돼서 선거를 다시 치른 것과 본인이 비난을 감수하고서는 사퇴해가지고 한 것과 어떤 것이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선거법에 관해서 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됐어요. 그런 재판 과정에서 1심, 2심, 3심 재판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의원직 상실됐거든요. 그것은 법원에서 이미 이제 판결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이지만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타의에 의해서 상실이 된 거고요. 타의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에 의해서 의원직이 상실된 거고요. 이번 문제권은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사퇴를 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경중을 따지면은 없이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요 어제 밤새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 갖고 심도 있게 의논했는데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온 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 신문 기포로 보기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이 더불어 쪽에서 이제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새누리 쪽에서 운영위원장 자리 3개를 다 일방적으로 구성하겠다. 원구성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쪽으로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우리가 사회생활, 인간생활에 우선
어떤 변화가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 많고요.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가 7월 13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권영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현직 시의원들이 사과해요. 김구현 의원까지 포함해 사과. 그 전제가 된다 그러면 상임위 구속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요. 지금 이것이 아니, 인선 오기때였고요. 아니, 저기, 예.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누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항을 수습하려고 되면 김두관 위원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세력중에 두석을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쪽에서 요구한 것은 상임위 두석을 주면 잘 되겠다는 이겁니까? 전제가?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재발견에 대한 그런 지금 약속 있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그 서로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본회의 참그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명분이 아닐까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큰 명분이고요. 그동안 뭐 여기 저 포함 6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게 말입니다. 의회 바꾸는 싸움 때문에 시민들만 이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정합니다. 근데 의장님으로서 리더십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충분히 상임위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받는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바꾸는 싸움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건데 또 이래가지고 원 구성을 코스들에서 제대로 이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굳이 이제 옛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상고 끝에 옥동자가 나온 데는 말처럼요. 그동안 저희들이 시된 이미지를 만회역에서 더 열심히 할 그런 각오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의장의 리더십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의원 10분 하나하나가 다 입법기관이고요. 저 의장이지만은 저도 의견을 제시할 때는 한 사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리더가 이렇게 결부돼서 이 질문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셨잖아요. 제 연임이 계셨는데 당연히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충분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익히 기자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상임위원장 두석이 여기 김종혁 의원님, 그리고 염선 의원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이 제의를 이제 받아를 주신다면은 아마 김종혁 의원님이나 염선 의원님한테도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진통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요. 기재 해경까지 해셔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체내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공동의견을 조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여유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재 해경까지 하실 정도라면은 당연히 의장으로서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리더십이 지금 약하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인정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의장 포함해서 한석을 달라고 솔직하게 요구하셨는데요. 그 부의장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상임위 두석 갖고 다들 안 받겠다는 얘기가 많던데. 아니 그 당시는요. 제가 아는 들은 얘기를 이런 어느 의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한석을 줄 경우에는 안 받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어느 의원이라고 받지는 않겠습니다. 두석이 최종 당론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실 최고위원장입니다. 그럼 오늘 2시에 원래 예정돼 있던 포기하기로 했던 정례회는 그러면 일단은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기자회견 하단에 보시면은 내일 이제 오후 2시에 속개를 예정인데요. 자동적으로 사례가 나는 2시에 열지 않으시나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실망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